자, 다들 들어오셨어요? 아직 몇 명이 안 들어왔는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인들 팀원 중에서 아직 안 들어온 지금 현재 임지현, 한승연, 이해담, 조희경 4명이 안 들어왔는데 팀원들 중에서 혹시 어, 연락이 되거나 또 아직 못 들어올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시면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어, 기말 평가이기 때문에 오늘 뭐 수업을 안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험을 어쨌든 기말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어, 임지연, 한승연, 이해담, 조희경 팀원이 아직 안 들어온 연락이 가능한 팀원들 팀에서는 연락을 해서 그 팀 자체의 어떤 평가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이제 백석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 팀별 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이제 컴퓨터 상에서 파일을 다운 받아서 평가를 하면서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프린트를 해서 수기로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기로 기록을 하신 경우는 사진 촬영을 해서 과제 제출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로 작성을 하는 학생은 파일로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기말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지연 학생 들어왔고요. 이제 한승연, 이해담, 조희경이 소속되어 있는 팀원들은 일단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주시고요. 연락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채팅이나 아니면은 제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마지막 이제 기말 평가 수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말 평가한 기말 최종 보고회를 가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이번 수업에 이제 평가를 여러분들 전체가 우리가 이제 상호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팀원들의 발표를 듣고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팀 평가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이제 PBL 경진 대회에 다 이제 출전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PBL 경진 대회에 팀별로 참여하는 그런 판넬을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제작을 해서 학부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팀별 평가표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팀별 발표 시작하는 시간 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아직 팀원들이 안 들어온 팀에서는 팀원들 확인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이 중간에 이제 휴강 일정하고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주를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4주차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상의 출석은 한 주씩 앞당겨서 지금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이버상에서 출석 체크가 이제 12주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사이버상에서는 13주 차로 기록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한 주를 먼저 나가고 있기 때문에 14주 차 수업이 되고요. 다음 주 15주 차 수업은 각 팀별로 오늘 발표한 그 내용을 최종 수정 보완을 해서 다음 주 동안에 이제 팀원들이 그 PBL 경진대회용 판넬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넬을 제작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수업 그 시간까지 그 학부 사무실에 제출을 하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 그 사이버 그 캠퍼스에 업로드가 되는 강의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건데요. 꼭 수강을 하지 않으셔도 다음 주 그 업로드 되는 내용은 수강을 하지 않으셔도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각 팀별로 다음 주 목요일 그 6시까지 그 PBL 경진대회 판넬을 제작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주 수업이 이제 그 결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에 출석 여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팀별로 의논을 하셔서 학부 사무실에 가면 폼보드지하고 양면 테이블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부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복사 그 집에 가서 칼라 복사를 해서 그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 내용을 판넬 제작을 해서 학부 사무실에 제출을 하는 걸 마무리하는 게 다음 주 수업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을 뭐 그대로 그 판넬을 우리는 더 이상 수정 보완할 게 없다. 그러시면은 다음 주 초에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의 그 팀별 그 상황에 맞게 학부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 폼보드지하고 양면 테이프하고 그런 재료를 받아서 판넬을 제작해서 목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캠퍼스 상에 그 올라가는 그 사이버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강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고요.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 같이 상호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그 시간을 갖고 할 건데 아직 한승연, 이해담, 조희경이 안 들어왔는데 그 팀원들은 연락을 해보셨나요?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팀워크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로 이렇게 그 팀워크를 자랑할 수 있도록 팀워크가 잘 다져졌는지 안 다져졌는지도 사실은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담 학생은 이해담이 아니구나 참.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한승연, 조희경 학생, 조는 팀은 확인이 됐나요? 1, 2분 사이에 확인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평가라는 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1팀부터 6팀까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1팀을 봤을 때하고 6팀을 봤을 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평가의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중치를 많이 두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이제 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6개 팀을 그러니까 본인 팀을 제외하고 5개 팀이죠. 그 5개 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늘 같은 자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똑같은 어떤 자를 보는 거죠. 팀별 평가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린트를 했거나 아니면 PC상에 업로드를 해서 다운을 받아서 보고 있으실 텐데요. 3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의 참신성, 얼마나 새로운 거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제의 참신성이고요. 2번째 주제의 필요성. 우리 팀이 만든 이 프로젝트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시대에 맞는 어떤 그 프로젝트냐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3번째는 프로젝트의 실현성. 우리 팀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그 수행하고 있는 NGO에 바로 제안을 해도 이게 그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제 이런 것들의 정도를 이제 보는 그런 그 항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발표하는 각 팀의 발표를 들으시고 요 3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본인 조를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1팀이다 그러면 1팀을 제외하고 2, 3, 4, 5, 6팀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표의 그 순서는 발표한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팀이 제일 먼저 발표를 했으면 맨 윗칸에 5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팀에서는 3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 순서대로 그 구분하는 그 조에 그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은 무슨 몇 팀이고 이름이 누구인지를 꼭 그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보면 본인 소속이나 이름을 빠뜨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그걸 쓰면은 없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이제 찾아서 그 확인을 하거나 하는데요. 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소속이나 본인의 이름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다 준비가 되셨으면 일단 몇 팀부터 시작하는 팀을 자원하는 팀부터 우리 팀이 먼저 발표를 하겠다. 자원하는 팀. 1팀 먼저 저 하겠습니다. 5팀. 네, 1팀. 수연이는 몇 팀이에요? 저 1팀이요. 1팀이 둘 다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1팀 발표자부터 발표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수업에서도 계속 이렇게 팀별 발표를 하면 10분에서 뭐 12, 3분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면 뭐 시간도 재면서 이렇게 발표에 대한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발표 시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질문을 하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질문을 하는 학생이 많은 팀에 대해서는 제가 가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질문도
그 많이 해주시고 진행하시는 발표자는 질문을 잘 이끌고 질문을 매듭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 시간을 충분히 본인이 오가나이즈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자유롭게 본인이 이제 그 발표자로서 15분 뭐 최대 20분까지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유감 없이 본인의 의사들을 서로 교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팀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팀 발표자는 누군가요? 1팀 최수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팀의 태수연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팀 컵자이 사업 발표를 맡은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제공하는 무역거래 시스템의 변화를 말하며 무역을 통해 극심한 빈곤을 개선하고 소규모의 농부와 농장 노동자가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정무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영세수공업자는 시장 접근의 한계, 정보 부족, 금융시장 접근의 한계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10년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인 WFTO에서 공정무역을 제한해 현재의 공정무역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공정무역의 현실은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자의 환경이 개선이 되는 데에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 브랜드 홍보 및 광고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공정무역 제품 인증 제도는 생산비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 몇몇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정무역의 단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기획해 보았는데요. 바로 공정무역 키트 체험 사업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사업 기획에 앞서 저희 사업과 연관된 공정무역 키트를 직접 구매 체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체험을 통해 저희가 사업을 기획할 때는 키트 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구성품 및 가격에 비해 부실에 알차게 키트를 구성해야 한다.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키트의 내용과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사업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정무역 체험 키트 사업의 이름은 컵자이라고 기획을 하였는데요. 컵자이는 저희가 공정무역을 할 나라로 선정한 라오스의 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로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를 위해 공정무역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을 알리고 공정무역 제품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참여율을 높인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키트 구성으로는 라오스 공정무역 원단으로 만들어진 미니 에코백을 꾸밀 수 있는 와펜,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활동지랑 스티커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공정무역 활동지 구성으로는 먼저 공정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스티커를 활용한 공정무역 문제풀기, 라오스 공정무역 천을 생산하는 생산자와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백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활동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옆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기획하기 전에 그 체험 키트에 들어가 있던 활동지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 홍보를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을 활용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자발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이며 비용은 적게 들면서 큰 구매 전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이제 SNS 해시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SNS 해시태그를 밑에 보고 계시는 공정무역, 컵자이 키트, 라오스, NGO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극심한 빈곤을 개선하고 생산자의 자본을 확장할 수 있으며 공정무역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참여함으로써 착한 소비를 시원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예상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지 물어봐 주셔야죠. 질문도 받으셔야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팀 문정인 질문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라오스로 지역을 설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라오스천은 다른 천들과 달리 모카에서부터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를 할 때 해충약을 쓰지 않고 이제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해충을 잡고 이제 잡초 같은 것도 손으로 직접 이제 제거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이제 재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오스 천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라오스 천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 원단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라오스 천을 공정무역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가 주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또 있으실까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몇 팀인가요? 저는 3팀의 박세령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제 그 큰 주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뭐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내용이랑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협력기관 및 자원 확보에 관한 방안을 세우자 이렇게 했었는데 해주신 발표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냥 공정무역 커피를 이용하는 것 이게 다라고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협력기관이나 NGO 이런 자원 확보에 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간까지 연계를 하면서 그렇게 깊게는 아직 얘기를 못 해봤고요. 만약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키트를 아무래도 구성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공정무역 이제 물건들을 팔고 있는 저희가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면서 이 사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게 되면은 그 공정무역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 사이트와 이제 사이트를 섭외를 하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예,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팀을 이제 지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팀 발표 듣고 싶습니다. 이 팀 발표자는 누구신가요? 네, 이 팀 발표자 문정인입니다. 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시아 프로젝트 케냐 정서교육 키트의 발표를 맡은 NGO와 국제개발협력 2팀 19학번 문정인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및 선정 이유, 사업 내용, 자원 확보 방법 및 모금 방식, 기대 효과, 타임테이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지역은 케냐, 대상은 기초교육을 지원받는 어린이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제는 정서교육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력할 NGO 단체는 월드투게더입니다.
저희가 케냐의 어린이로 정서 지원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도상국 유아의 약 4분의 1이 인지 발달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부모가 적절한 지도와 출산 휴가와 같은 기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전 세계 5세 미만 유아 수백 명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들 자녀가 약 25%가 인지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실들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상명대학교 최문정 교수의 감정 코칭의 교육적 효과에 따른 정서교육 프로세스 구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감성인식 시스템의 지원과 활용은 교육의 질과 교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서 발달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제안되어 가정과 연계된 정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국제개발협력 NGO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도 월드투게더를 선정한 이유는 월드투게더의 윙윙 도서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협력 NGO로 선정한 월드투게더는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와 마찬가지로 케냐의 정서 교육이 부족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초교육과 케냐의 정서 교육 제공을 위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단체이기에 저희의 사업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히시야 정서교육 키트를 케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케냐는 스와힐리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로 정서라는 의미를 지닌 히시야를 사용해 어린이들의 원활한 정서교육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정서교육을 제공하는 키트에 케냐에서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를 중심적으로 표기하고 감정, 장소, 관계, 행동에 관한 카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키트를 케냐의 해당 지역에 유통합니다. 키트 제작은 공감, 사회, 정서 교육을 위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마노 컴퍼니와 협약하고 펀딩 플랫폼인 해피빈의 모금 기부를 통해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마노 컴퍼니에서 제작하는 마노 키트 정서 툴킷입니다. 마노 카드는 감정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감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툴킷인데, 툴킷에 내장된 마노 카드를 통해 감성, 장소, 관계, 행동 카드를 뽑으며 자신의 감정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정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마노 카드를 케냐에서 정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와힐리어로 번역한 마노 카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지출 예상 비용은 배송비로 약 11만 원에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예상하며 제작비는 카드 제작 비용 1개당 5천 원으로 약 1000개를 제작해 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펀딩 수수료는 해피빈 기본 정책상 펀딩 수수료가 없으며 마케팅은 SNS 홍보를 통해 활발한 공유를 꾀할 것이며 타겟주 이용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적극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원 확보 방법은 삼성 기업의 CSR 사업을 이용해 기존 삼성 SDS가 정서교육 지원 사업에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공헌 모델을 통해 히시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 지원을 월드투게더는 사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합니다. 자원 확보 방법의 모금은 매스 기빙형 펀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매스 기빙형이란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그 수익금이 연결되는 구조를 취하는 소비 형태입니다. 즉, 대중이 소비를 통해 사회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매스 기빙의 예로는 사회적 기업인 탐스가 있는데 한 켤레의 신발 샀을 때 어려운 나라에 한 켤레가 가는 기부 형식입니다. 자원 확보의 펀딩은 펀딩 플랫폼 해피빈을 이용하여 펀딩 기간 동안 펀딩을 받고 목표 금액에 달성하면 케냐 지역의 정서 교육 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다음의 그림은 네팔 여성이 장인이 만든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펀딩과
유사하여 저희의 펀딩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펀딩 목표 금액은 100만 원이며 제공 리워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노카드 한국어 버전 툴킷입니다. 이러한 펀딩 모급 타겟은 마노 컴퍼니를 이용하는 새학년, 새학기를 앞둔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자신의 표현에 자신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 사춘기 전 친밀한 대화 습관을 만들고 싶은 아이와 부모, 수줍음이 많은 아이의 사교성을 키워주고 싶은 부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마노 컴퍼니의 정서 지원 툴킷을 이용한 부모님의 리뷰입니다. 아이의 감정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다는 평이 존재하였습니다. 확보 자원 예상은 SDS 사회공헌 지원 60%와 펀딩 40%, 각각 배송비, 제작비, 마케팅 자원 활용, 키트 제작 자원 활용입니다. 이러한 히시야 정서교육 지원 키트는 개발도상국 정서교육을 키트를 통해 아이 정서 발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서 지능을 높일 수 있는데 정서 지원이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사고 촉진을 위해 정서를 유발시키는 능력, 정서적 정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지식 성장을 위해 정서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서 지능이 높으면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정서 지능이 높은 어린이는 학업과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정서 교육을 통해 어린이는 성격 및 인간관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어린이가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사회문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처럼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노카드는 감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학교 적응에 가장 필요한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높여줍니다. 즉, 감정을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학교 적응에 필요한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마노카드는 전공자가 아닌 부모님들도 전문가처럼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테이블입니다. 정서교육 키트를 케냐 버전과 한국 버전을 기획하며 케냐를 직접 방문하여 제작 환경을 확인합니다. 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와 마노 컴퍼니, 삼성 SDS 자체 사이트 홍보와 SNS 홍보를 통해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 해피빈을 이용해 펀딩을 시작합니다. 후원자들에게 정서 교육 키트를 발송하고 케냐에서 교육 키트를 제작하고 해당 지역에 전달합니다. 기부 보고서 게시 및 후원자들에게 발송을 해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팀 박슬이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케냐가 문맹률이 높은 국가로 알고 있는데 그 감정 낱말 카드를 아이들이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린아이 중에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이를 대비해서 미리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저번에 특강 들은 그 조희경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부모들의 참여를 부모 교육이 선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 지원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 양육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기획하는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등을 먼저 부모에게 교육을 진행한다면 좋겠다는 답을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미 이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이 사업을 기획하는 거의 막바지에 달한 단계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윙윙 도서관에서 할 수 있게 지도 및 부모님들에게 정서교육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하면서 생필품과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저희가 윙윙 도서관에서 기초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 하는 걸로 대상을 했고, 그 아이들한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도 중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키트 앞에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거를 받아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키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교육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방금 박스리 학우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케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서교육 키트를 지금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이들 대상이 지금 그냥 아이들이라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왜냐면 아이들이 그 나이대마다 정서 수준이 되게 다르고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아이들이어서 그 나이대별로 정서 지능 교육에 들어가는 그 수준이 다 달라질 텐데 뭔가 그 정서 지능 키트가 난이도가 있고 그런 건지 그 연령대마다 어떻게 적용을까지 생각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팀이에요, 성훈이는? 저 5팀입니다. 네, 답변 주세요. 정리해서 좀 말이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약간 대상을 그냥 딱 아이들로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그 정서 지능이 분명히 필요한 중요 시기인데 그 아이들 연령대마다 정서 지능이 이루어지는 형성 시기로 매우 나이대별로 아이들이어도 다 다를 텐데 그거를 뭔가 수준을 나누어서 적용을 하는 키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이들 안에서도 몇 살에 적용을 하고, 네, 그렇게 할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마노컴퍼니라는 기업과 협업을 할 예정인데 마노컴퍼니에서도 각 연령에 대해 잠시만 저한테 시간을 줄 수 있으실까요? 네,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서교육 키트를 제공하는 그 기업 측이 마노컴퍼니인데 마노컴퍼니에서 그 키트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연령은 먼저 4세에서 6세 사이고요. 그다음에 학년 전환기에 놓인 아이들이나 아니면 정서교육에 대한 활동으로 이제 사회성을 기르려고 하는 아이들까지 해서 총 10, 총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제 그 타겟으로 잡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마노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정서교육 키트에서는 그 단일 상품으로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만약에 케냐에서 제공하는 아이들이라면 아직 케냐 자체에서는 정서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먼저 그 4세에서 5세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팀은 아주 서로 팀워크가 굉장히 돋보이는 팀이네요. 서로 협력하고 하는 그 답변을 다른 그 발표자 이외에 다른 팀원들도 항상 스탠바이를 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게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발표자 뭐 추가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저 5팀 박신영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모금을 통해서 리워드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리워드를 받는 대상이 정석 키트를 받는 거면 그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의 나이대는 4세에서 저학년까지의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4세에서 6세 아이들을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을 모금을 하게 하는 대상으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한. 네네, 4세에서 6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 부모님들이 타겟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2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각 팀에서는 질문 나온 것들을 그 최종 보고서에 수정 보완할 때 참고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른 팀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감안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 팀 다음 그 발표는 어떤 팀을 할까요? 저희 5조 듣고 싶습니다. 네, 5팀. 네. 5팀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잠시만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팀 발표자 이성은입니다. 저희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준비한 기후는 도돌이표 718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사업 개요, 사업 목표, 사업 내용, 기대 효과 총 4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부분은 사업 배경과 사업 대상 선정 및 목적으로 세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면 기후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끼쳐 현재 기후의 위기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산불, 폭염, 폭설, 태풍, 이상기후현상,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기후 문제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동해해변 감소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뉴스로 접해봤던 북극의 얼음이 녹고 몰디브가 잠기고 있는 기후현상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에 대해 올라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사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 위기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 참정권 캠페이너는 기후 위기는 어른들이 만든 문제이지만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불공평한 문제이며 기후 위기가 가속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의 건강한 삶과 관련된 의식주를 아울러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 영역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이틀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가속되는 해안 침식의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년도 12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을 위해 기후 참정권을 인지하고 확산시키는 정권에 적극 관심이 가질 필요성이 보인다는 것과 이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 위기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후 참정권은 기후 선거 혹은 기후 참정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생존권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에 투표하는 행동입니다. 한 정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현재 한국에서도 선거를 준비 중이신 기후는 도돌이표 718 프로젝트를 한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사업 대상과 사업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는 국제환경보호단체로서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해양보호, 기후참정권, 북극보호, 플라스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재현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린피스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도 기후 참정권을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대상 단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은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 알리고 기후 참정권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기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목표입니다. 첫 번째, SNS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을 통해 기후 참정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확산시킵니다. 세 번째,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상으로 선정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적용할 사업 내용은 슬로건 팻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슬로건 팻말을 제작을 하고 두 번째 SNS에 업로드를 하고 릴레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후는 도돌이표에 대한 슬로건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는 도돌이표 718은 슬로건은 78억 명의 지구촌을 위해 한 명 한 명의 작은 움직임들이 기후 참정권의 팔로우십을 만든다는 의미로 슬로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챌린지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스텝 1으로 슬로건에 담은 팻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거리는 종이 상자를 재활용하여 자신의 개성에 맞게 슬로건과 팻말을 꾸며줍니다. 스텝 2로 자신이 제작한 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뒤 SNS 계정에 기후 참정권에 대한 소개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줍니다. 인증샷을 찍고 얼굴이 SNS에 노출이 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가려도 괜찮습니다. 기후는 도돌이표 718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사진 1과 2에 있는 것과 같이 사진을 첨부하여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업로드를 합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SNS의 기후 참정권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지목할 사람 2명을 태그 후 마지막에는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기후 참정권에 대한 릴레이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기후는 도돌이표 718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기후 참정권에 참여하여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 참정권에 대해 쉬운 접근이 가능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기후 참정권 권리 행사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도돌이표 718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것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더 질문 사항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좀 어려웠나? 그럼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3팀의 박세령이라고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SNS를 활용해서 비대면 상황에도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지금 상황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이 릴레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혹시 캠페인의 종결이라든지 캠페인이 어느 시점에 끝난다 뭐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한 것이 있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에 이게 현실 가능한 국제 NGO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실 가능성에 초점을 뒀던 게 가장 컸는데 이제 저희가 내년 대선에 대한 언급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대선을 하는 데 앞서서 이제 정치자, 그 권리자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후 참정권에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기후 참정권이 많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저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연말, 연초 대통령 선거가 3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가장 중요하고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해서 생각해 둔 거는 대선 시기로 지금까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권리 행사를 실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실현 가능성 있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사항 있을까요? 질문 사항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 개 팀이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3개 팀을 들을까요? 아니면 계속 연이어서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비디오를 꺼놓은 상태여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채팅이나 아니면 잠깐 비디오를 켜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1번, 아니다, 2번. 자, 바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 이상이 계속 하는 거를 희망하니까 자, 5팀에서 다음 팀을 그럼 지명해 주세요. 저희는 3팀 지목하겠습니다. 네, 3팀 발표 듣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얀마 난민 캠프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3팀이고 저는 발표자 박세령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의 목차는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적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2021년 초에 일어난 쿠데타와 예전부터 계속되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과 실향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은 인근 국가인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가 UN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여서 인도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한 난민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난민들은 이동과 정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호 물품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물품인 마스크, 생리대, 담요 등과 같이 이런 물품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 국경 지역의 미얀마 난민들에게 면을 지원하고 재봉 기술을 교육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협력 NGO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프로젝트를 함께 할 협력 NGO는 오켄이라는 기업입니다. 오켄은 헌옷 지원을 통해서 국내외 소외계층의 빈곤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는 기업으로 헌옷을 통해 쉬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헌옷의 수명을 연장하여서 의료 폐기물들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오켄으로 선정한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금방 국가 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하는 미얀마 난민 지원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켄 내부적으로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지원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켄과 협업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국외적으로 협력할 단체는 인도의 사회적 기업인 사리바리라는 기업입니다. 이곳은 인신매매로부터 생존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들이 수공예 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을 지원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는 기업입니다. 재봉 기술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자원과 미션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프로젝트와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아파트나 실질적인 주거 지역에 사설 헌옷 수거함 대신 오켄의 공익 헌옷 수거함을 설치하여서 헌옷을 수거합니다. 이때 오켄의 주요 타겟인 MZ세대의 많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로나 MZ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후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분류하여 그 제품들을 항공보다 비교적 저렴한 해상을 통해서 인도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외 사리바리가 전달받은 면 제품들을 국경 지역 난민에게 이송을 합니다. 면 제품과 함께 재봉 도구와 기술 교육도 함께 지원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종료됩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얻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헌옷을 통한 임팩트 창출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며 자원 재순환과 소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으로 환경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고 정해진 구호 품목이 아니라 원재료의 획득을 통해서 직접 수급하기 때문에 난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난민 생활로 지쳐버린 삶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습득한 기술을 통해서 난민 캠프 이탈 이후에 자활이 가능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6팀 이지혜인데요. 그 옷을 수거할 때 대학로 근처라고 해주시고 또 MZ를 언급해 주셨는데 옷을 수거하는 대상이 MZ로 확정이 된 건지 만약에 맞다면 왜 MZ로 좀 더 타겟을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MZ 세대로만 대상을 확정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오켄의 주요 타겟이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Z 세대들이 이 오켄을 알고 그리고 이 캠페인에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해서 대학로 근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어, 4팀 홍유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봉 기술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봉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의 사회적 기업인 사리바리가 현재 그 인신매매를 당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봉 기술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리바리에서 이제 난민들에게 교육을 전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5조 박신영입니다.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보통 헌옷수거함은 헌옷을 버리는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지 않은 옷들만 모일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이 오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사설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보통 그 사설 헌옷수거함에 모이는 옷들이 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헌옷수거함에 넣는 옷은 버리는 옷이 아니라 안 입는 옷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가져간 그 수거된 그 옷들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팔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리는 옷을 이제 이렇게 저희의 헌옷수거함에 넣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또 방금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전에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오켄의 헌옷 수거하는 캠페인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몇 팀 할까요? 혹시 4팀 하셨나요? 4하고 6이 남았습니다. 4팀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발표 같은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지역사회복지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우 불쾌해하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돈가스 집에 갔더니 기초수급 아동 둘이서 그 비싼 돈가스를 각자 하나씩 시켜 먹고 있다며 내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는 항의였습니다. 사실 그 돈가스는 아이들을 가엾게 여긴 주인이 공짜로 제공한 것이었는데요. 어느 작가분 역시 집안 환경이 어려운 여중생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꼬매기를 좋아할 나이였던 학생에게 생일 선물로 틴트를 선물했죠. 하지만 얼마 뒤 학생은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틴트 살 돈은 있나 보다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빈곤 포르노 현상과 관련하여 계획한 사업을 발표하게 될 4조 발표자 백승혜입니다. 목차는 크게 다음의 4가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빈곤 포르노란 가난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부각시켜 대중적 상업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빈곤 포르노에 노출되고 중독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잣대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돈가스를 먹는 가난한 아이들과 틴트를 바르는 가난한 여학생을 불편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빈곤 포르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최빈국 아동을 위해 모금을 펼치는 방송인데요. 실제 모금 광고를 보면 빈곤 포르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들은 모두 유니세프라는 같은 단체에서 같은 주제, 같은 메시지를 담은 사진입니다. 단지 사진 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만 다를 뿐이죠.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아이들의 표정에서 볼 수 있죠. 왼쪽 사진의 아이들은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는 눈빛이라면 오른쪽 사진 속의 아이들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오른쪽과 달리 왼쪽 아이는 옷을 벗고 있어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오늘은 왼쪽 사진과 같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우리 안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 빈곤 포르노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빈곤 포르노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이 나라의 일부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원자로 하여금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죠.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빈곤 포르노 수준이 가난한 모습만 골라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빈곤을 연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서 수혜자들의 인격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촬영된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은 기부자들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가난한 사람들을 포르노그래피처럼 표현함으로써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후원을 유도하는 것에서 빈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금모금 캠페인 방식을 전환시키며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탈빈곤 포르노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다시 말해 후원 대상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내려다보며 자기만족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실행할 것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대상은 수도권이 주 생활권인 2039 세대, MZ세대와 빈곤 포르노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해외 아동들로 설정하였으며 아프리카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NGO 단체인 아프리카 인사이트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빈곤 포르노 근절 캠페인이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해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즉 저희가 실행할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우리가 쓰는 하나의 색안경입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빈곤에 대한 색안경을 벗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5개 광고인데요. 사진 속에 나오는 모습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내 스크린 도어 앞 전광판에 광고를 넣어서 카메라 속 비춰지는 빈곤은 진실이 아닙니다 라는 광고 문구를 각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MZ 타깃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내부 창문에 내 가난이 당신에게는 구경거리에 불과한가요?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통해 탈빈곤 포르노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한다면 이 왼쪽 하단의 사진처럼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체험형 홍보 공간 구성입니다. 저희 타깃층이 자주 다니는 강남역 지하 공간에 설치할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공간 도면이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도면에 따라 저희가 가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입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는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벽면 설명이고요.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 여기가 VR 체험존이고요. 또 계속 진행하다 보면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바로 옆에 굿즈 판매존까지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면 벽면 설명을 통해 빈곤 포르노와 탈빈곤 포르노의 정의와 사례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여기 VR 체험존을 통해서
직접 빈곤 아동이 되어보며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벽면 조경을 활용한 포토존을 통해 SNS로 공간 자체를 홍보하고 SNS의 특성에 따라 자발적인 탈빈곤 포르노에 대한 바이럴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굿즈 판매존으로 굿즈는 마스크 현금 배치, 핸드폰 스트랩, 마스크 스트랩으로 총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시야는 사진과 같고요. 저희는 굿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용성과 트렌드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또 탈빈곤 포르노의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제작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사용하는 제품의 굿즈를 통해 일상에서도 빈곤 포르노에 대한 인식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굿즈 판매 수익으로 지금 이 홍보 공간 유지 등의 자금 확보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지갑만 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도 함께 열어 후원 대상자를 단순히 불쌍한 대상자로 여기는 게 아닌 그들의 자발적 성장을 돕고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원의 진정한 목적은 일시적인 모금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돈을 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지 제안해보며 이상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흔히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따른 아프리카인들의 반응을 인터뷰한 것인데요. 시청을 통해 평소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의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y're mostly like poor. No, no. We have rich people who has rich guy and beautiful cities. Yeah, 40 years ago they had little like starving African babies, and every time you see a UNICEF, it has a little baby with a fly on his eye. Oh my god. Media representation. If I show you a nice country with lots of money, are you gonna donate? No. You guys have to realize it's camera crews. Like it's advertising. Of course they want to make you feel bad. They go and The small poorest- people and Yeah. poorest people, and then they make Yeah. a whole image of Africa. Yeah. What's that? Like we Africa has a lot of smart people, doctors and engineers coming out from there. It's just, you don't see it because of the media. It's so funny because when I Google my neighborhood, like even my street, I've never seen it online. I've never seen a picture of like houses like mine, but that's all I know. Yeah. We should send picture of our home. Yeah, we should send like pictures of like our houses, and because people need to realize Angola, their city is like one of the most expensive Really? cities in the world, and nobody knows. People think Paris, San Francisco. Yeah. Yeah, go New there York. and everybody will be poor because it's super expensive to live there. But that's like me saying like Philippines, Indonesia. I can say they live in huts. All Asians are poor? No. Some are and some aren't. It's the same thing for every race. We have smartphones, guys. We have everything. We have also toilets. Like Yeah, we have bathrooms. 저한테 루안다에서 화장실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Oh my god. 화장실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는 이제 버스 광고나 지하철 옥에 광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오프라인 홍보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비용과 어떻게 그거를 마련할 것이며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과연 이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굿즈 자체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비용을 충당하려고 한
만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기서 더 플러스적인 요인의 비용은 이제 아프리카 인사이트가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NGO 단체예요. 그래서 그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자원을 확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단체에서 이제 그런 오프라인 홍보 공간을 만들고 버스나 지하철 광고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조 6팀 남았습니다. 6팀 발표 듣겠습니다.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팀의 발표를 맡은 임지연입니다. 저희가 기획한 사업의 사업명은 스터디 윈미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가의 좋은 여성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사업의 사업 배경입니다. 아프리카 여성 아동 교육의 현실, 여아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 조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또 협력 NGO 단체와 좀 더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캠페인 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아프리카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 여성 아동 교육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전 세계 성인 중 67%가 여성이라는 점과 조언에 내몰리는 18세 이하의 여아가 하루 4만 1000여 명이라는 것, 그리고 가사노동 아동 1050만 명 중 75%가 여아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세계은행보고서에서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프리카 여아 3,500만 명 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등과정 진학률은 20% 미만이고 졸업률은 5% 미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보고서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20개 빈곤국에선 지방에 사는 여자아이가 중등과정을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아의 교육 현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아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요인들입니다. 가난, 조혼, 노동, 가정놀봄, 학교 부족, 여교사 부족, 등하교 중 폭력에 노출 등 많은 요인이 여아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아가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요인들 중 조혼 여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혼이란 무엇일까요? 조혼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성인 또는 다른 아동과 혼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혼은 성인이 아닌 아동이 이른 나이에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조혼이 하나의 풍습이자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풍습 때문에 꿈을 이룬 여자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니세프에서는 전 세계에 하루 4만 1000여 명의 18세 이하 여아들이 강제로 조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혼은 이른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밑에 플랜 인터내셔널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아의 절반이 20세가 되기 전 첫 출산을 경험한다. 그중 약 5%만이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통해 조혼 여아는 이른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 대상을 조혼 여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사업명인 스터디 윈미는 같이 공부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노동과 육아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조혼 여아를 대상으로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시에라리온 조혼 여아들이 이른 결혼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조혼 여아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면서 저희 사업과 비슷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NGO 단체로
세이브 더 칠드런 스쿨미 캠페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스쿨미는 여아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로 교육의 기회를 빼앗긴 여아들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4개국에서의 변화를 창출, 현지 환경과 아동의 생활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 변화를 이루는 캠페인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 사업의 목적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쿨미 사업의 자원을 활용해 스쿨미 지원 국가 중 좋은 여아 임신 비율이 8명 중 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저희 사업 대상의 국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시에라리온에 거주하는 5살 아들과 1살 딸을 키우고 있는 17살 루시의 인터뷰를 보시면 학교에 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우선이기에 학교에 갈 가능성은 없다는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지만 가정과 육아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좋은 여아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스터디 윈미 사업의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아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인 스쿨미의 자원으로 시에라리온 지역의 마을을 방문하여 조혼한 여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실제 스쿨미에서 진행하는 교육 사업의 교재를 제공받아 마을에 방문해 교육을 합니다. 저희는 직접 가야 하는 학교와는 다르게 마을을 방문해 교사를 파견하여 매일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저희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아이가 있어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좋은 여아의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의 캠페인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교육에 참여하기 힘든 좋은 여아를 위해 후원자의 후원으로 좋은 여아가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를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후원 금액에 따라 육아용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0,000원을 후원받으면 모빌, 30,000원은 포대기, 50,000원은 요람, 그리고 무료 물품 기부를 후원받아 좋은 여아가 조금 더 편하고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 캠페인을 기획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교육을 받아 글을 읽을 수 있는 산모는 자녀의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아이가 5세 이상까지 살 확률이 50%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은 좋은 여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아를 위한 교육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냥 이거는 질문 편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기대효과 전에 사업 세부 내용 보시면은 네. 이제 시에라리온 이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여아들이 좀 교육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캠페인 활동 후원 물품이 이제 육아용품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육아용품을 후원을 받는 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그 입장으로 육아용품의 캠페인을 집중을 하신 건가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한 거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 있는 좋은 여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이의 육아와 가정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아이를 따로 케어를 아이를 업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등을 해서 아이를 약간 그때만이라도 육아로 해방을 시키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서브로 이제 육아
하고 있는 그 시에라리온 여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육아를 도움을 주고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6개 팀 발표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중간 발표 때는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구체화를 시킨 내용들을 이제 오늘 6개 팀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라는 거를 다소 좀 추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기 어려운 어떤 상황, 그리고 현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 인터넷 정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설계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그 아주 유용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팀 모두 한 학기 동안 이제 그 팀 프로젝트 하면서 다양한 어떤 정보들도 접했을 거고 지식들도 많이 아마 그 습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수업이 사실 다소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조금 더 활발하게 서로 이제 그 접촉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계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질문들을 각 팀에서는 잘 메모를 해놨다가 그 내용들을 최종 그 프로젝트 보고서에 어떻게 그 반영을 할 건지를 이제 팀원들끼리 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최종 이제 그 보고서가 완성이 된 그 팀에서는 다음 주 그 목요일까지 PBL 그 경진대회 참가할 수 있는 판넬을 제작을 해서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는 걸로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각 팀원별로 그 시간을 서로 할애해가지고 학부 사무실에 가서 이제 도구를 받아서 PBL 경진대회 참가용 판넬을 제작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게 다음 주에 그 팀 프로젝트의 과제가 되고요. 그걸 마무리하는 게 이제 우리 수업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온라인 강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올릴 건데요. 뭐 그 여러분들의 여건에 따라서 뭐 수강을 한번 그 수강을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 팀 마무리 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다음 주 그 15주차 수업은 진행하는 걸로 출석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를 뭐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다음 학기 뭐 그 다음 학기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아마 그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진전이 되더라도 더 이상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동안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마 한계도 많이 느끼셨고 또 뭐 장점도 있고 또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 아닌 이상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접하고 하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런 거를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다음 학기에는 꼭 그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혁신융합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혁신융합학부를 또 이제 뭐 여러 학기 경험을 한 학생들도 있고 이제 초기에 지금 경험을 하게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학부에서도 지금 다음 학기에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서 다양하고 조금 더 뭐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현실감 있는 그런 과목으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학생들이 혁신융합학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전공 이외에도 혁신융합학부에서 실제 현장에 대해서 많이 익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주변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오늘이 요번 학기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 그 팀별 평가편은 오늘 저녁 7시까지 그 사이버 캠퍼스 과제 제출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기말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시간 늦지 마시고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면 시간이 많이 그 수업 시간에 그 정규 시간을 우리가 많이 남겨놨으니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평가표를 작성해서 과제란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 PBL 경진대회 그 판넬 제작까지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활발하고 그 아주 강력한 팀 파워를 발휘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상도 있으니까요. 뭐 시상에도 꼭 욕심을 내서 그 각 팀별로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판넬 제작에도 좀 그 새로운 어떤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혹시 뭐 우리 수업에서 또 이번 학기 마무리하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PBL 그 지원금에서 각 팀에 이제 시상금을 주기로 했죠. 그것도 이제 요번 평가에 반영을 해서 각 팀별로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그 학부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하고 PBL 경진대회 시상금은 이제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서 그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요번에 꼭 이걸 획득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욕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사인을 주세요. 네. 예, 그러면 오늘 그 발표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팀별 평가표 늦지 않도록 오늘 저녁 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